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경기에서 올 시즌 자신의 리그 7호 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영국 방송 TNT 스포츠도 보시는 대로 손흥민 선수가 2025년 들어 기록한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으로 토트넘을 구했다, 레스큐라는 표현을 쓰면서 결정적인 페널티킥으로 경기 결과를 바꿨다고 논평했는데요. 주중에 열릴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1차전 패배로 인해 두 골차 승리가 필요한 알크마르와의 경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대비한 휴식 차원에서 선발 명단에서 빠진 손흥민 선수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되어 안방에서 두들겨 맞던 토트넘의 반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중계한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BBC 라디오 방송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 제이미 캐러거와 스티븐 켈리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영국 현지 중계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고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참전 용사,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후원 굿즈와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증정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총 5가지 태극기 키링은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저도 늘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뒤에 보시면 태극기 문양이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후원 태극기 볼캡이나 키링을 3월 마지막 날까지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토트넘 직관 티켓 공짜로 수령하실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되고요. 구매하신 분들 중 2분을 선정해서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을 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프레시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과 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손흥민 선수의 초반 활약, 일찌감치 후반 9분이었죠. 날카로운 돌파에 이은 특유의 커트인 플레이에 이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대를 때렸던 상황에 대해서 BBC도 스카이 스포츠도 놀라면서 코멘트했는데요. 먼저 BBC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골문을 거의 10번 했다. 하지만 그의 슈팅이 본머스 선수를 맞고 파포스트를 살짝 스치면서 이 골포스트를 때리면서 빗나갔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close from zone이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매우 근접했다라며 VAR 판독으로 인해 본머스의 득점이 취소된 이후 이 VAR 판독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놀랍다라면서 위기 뒤에 바로 기회가 찾아온 손흥민 선수의 활약. 1분 전만 해도 경기장이 굉장히 우려로 시끌벅적했는데 굉장한 홈팬들의 걱정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경기장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 토트넘 팬들이 활기를 되찾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쇄도하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며 골문 하단 모서리를 향해 슈팅을 날렸는데 약간 굴절되면서 골대를 스치고 나갔다고 설명했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치고 들어갈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 또 상대의 측면 공격수를 연달아 2명이나 제끼고 들어갔는데 이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가 속도와 더불어 순간적인 스피드 그리고 세밀한 터치를 통해 상대가 발을 뻗을 때마다 툭툭 치고 나가면서 타이밍을 빼앗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무에서로 창조한 상황이었어요. 아쉽게도 이 슈팅이 자신을 마크하던 테버니어를 맞고 굴절되면서 빗나갔는데 그 굴절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굴절에도 불구하고 골대를 때리고 무산됐기 때문에 거의 득점이 될 뻔했던 매우 좋은 플레이였죠. 이 장면을 보고 제이미 캐러거는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무브, 그의 특유의 이미 많이 보여줬던 필살기와 같은 플레이였다고 했고요. 이 장면이 테버니어를 완벽히 제압한 기술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 후에 또 하나 주목할 플레이가 있었죠. 손흥민 선수의 투입에 이어 메디슨도 후반 초반에 투입이 됐는데 손메 듀오가 합작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의 파이널 서드 지역의 창의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스펜스가 사이드로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 공간으로 메디슨이 침투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토트넘의 공격 지역에서의 콤비네이션이 살아난 장면인데요. 전반전에는 이런 플레이가 없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든 플레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손매 듀오 둘이 함께 개인적으로 선수들끼리 세부 전술을 플레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가운데로 접고 들어갈 때 슈팅 때릴지 모르니까 무려 3명의 선수가 최대 4명의 선수 가까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 동선으로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메디슨이 완전히 프리해졌죠. 그런 메디슨의 위치를 보고 손흥민 선수가 꺾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메디슨 역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고 이 공을 이어받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가운데로 공을 끌고 들어가면서 2명 사이로 빠져나오는 멋진 탈압박까지 보여줬고 여기서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던 사르에게 공을 밀어주게 되죠. 손흥민 선수 쪽으로는 이미 수비수들이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사르에게 공을 밀어줬고 사르가 프리한 상태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하필이면 이 프리한 슈팅이 허무하게 골문 옆으로 크게 빗나갑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BBC 실시간 중계 역시 메디슨과 손흥민이 파페 사르에게 오프닝 기회를 확실하게 열어줬다라고 표현했고요. 하지만 토트넘의 미드필더 사르가 이 슈팅을 멀리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아쉬워했죠. 사르의 결정력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충분히 득점이 될 수 있었던 멋진 플레이였다고 논평한 겁니다. 사르는 이 기회를 놓친 것을 만회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0대2까지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마치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듯 했는데 그대로 골키퍼가 살짝 전진한 것을 보고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날카롭게 크로슛을 꽂아 넣은 겁니다. BBC는 생중계 과정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8강전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경기에서 호나우지뉴가 데이비드 시먼 골키퍼를 놀라게 했던 감각적인 장거리 로빙 슈팅을 떠오르게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호나우지뉴도 크로스를 시도했던 건데 잘못 맞은 것이 행운의 골이 됐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던 바가 있는데 이 장면도 그런 거 아닌가 싶다라는 평가들이 나왔고 실제로 스티븐 켈리는 이것은 원도골이긴 하지만 형편없는 크로스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르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장면을 시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슈팅을 때리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크로스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토트넘 공격수가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슈팅을 노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찌됐거나 이 골이 나오면서 0대2로 토트넘의 후반전에 추격전을 손흥민 선수의 투입과 함께 가다가 세게 골을 내주고 무너질 뻔한 상황에서 기회를 살렸던 반전의 기회를 살렸던 중요한 골이 나왔고 이 골이 이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의 발판이 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이 만들어줬던 슈팅 기회를 아쉽게 놓친 이후 더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한 사르였는데요. 그 다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 종료 10여 분을 앞둔 시점에 문전 왼쪽을 파고들면서 케파 선수가 페널티킥을 허용하는 파울을 범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BBC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달려들자 케파가 막기 위해 달려나왔고 토트넘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쓰러지게 되면서 주심인 존 브룩스가 주저없이 페널티킥 지점을 가리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케파 골키퍼에 대한 플레이를 지적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세밀한 볼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케파를 충분히 벗겨내고 각이 없어도 마무리 슈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퀄리티의 그런 피니셔이기 때문에 케파가 최대한 몸을 뻗어서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가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리포팅을 했는데 케파의 쉬어 매드니스 플레이였다. 정신 나간 미친 듯한 플레이였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아야 했지? 각만 좁혀주고 달려들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going nowhere 갈 데가 없었다. 수비수들이 이미 충분히 앞뒤로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케파가 굳이 넘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토트넘 수비수 출신인 레전드 해설위원 스티븐 켈리도 BBC 라디오 5 실시간 중계에서 케파가 루디 크루스 터무니없는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면서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Madness from the goalkeeper. 골키퍼의 미친 플레이였다. 정신나간 플레이였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가 팔을 뻗고 몸을 뻗는 케파 골키퍼가 공을 건드릴 수 없도록 그 방향으로만 딱 간수하고 돌려내면서 다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페널티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명확했는데 거기에 왜 속아 넘어가느냐?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유발했던 것 실제로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왜 건드렸지? 생각을 하겠지만 마주하는 입장에서는 양발 킬러인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이미 캐러거 역시 스카이 스포츠 중계에서 What is Kepa doing? 케파 뭐 하는 거야? 라면서 케파를 비판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라울라 감독이 이 상황이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항의를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페널티킥이라고 캐러거가 이야기합니다. 골키퍼가 왜 어느 쪽으로도 가기 어려웠던 손흥민 선수의 동선이 명확하게 한정적이었고 골대와 멀어지고 있었고 골대로 향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수비수들이 있었는데 왜 그 손흥민 선수의 발밑으로 다이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손흥민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해낸 그 순간의 재치, 그 순간의 냉정함, 그 순간의 침착함이 대단했었다. 사실 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벌려서 반더벤의 공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3자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서 스펜스가 메디슨에게 전달할 때 블라인드 사이드로 숨었다가 침투에 들어가고 거기서 받아서 이 장면을 만들어낸 그 전체 과정이 대단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하고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기민한 판단을 냈던 것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심지어 그 판단을 통해 얻어낸 페널티킥을 해결한 과정도 대단했는데 올 시즌 페널티킥 한 차례 실축이 있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을 극복하는 놀라운 마무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솔랑키가 공을 딱 잡길래 친정팀인 본머스와의 경기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이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죠. BBC의 실시간 중계 역시 솔랑키가 공 잡으니까 이상했지만 아니네요. 노이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솔랑키가 공을 건네줬다라고 이야기했고 손흥민 선수가 케파를 뚫고 무심한 듯 nonchalant 아무렇지도 않게 무표정하게 본인의 그 심리를 읽히지 않을 수 있는 결연한 표정조차도 없이 이렇게 무표정으로 성공시켰던 것이 이 장면을 지켜본 모든 중계진을 놀라게 했어요. 저도 너무 긴장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에 대해서 스티븐 켈리는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페널티였다. 그레이트 페널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페널티킥이라는 게 사실 넣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넣는 것은 정말 놀랍다. 골키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타이밍을 뺏는 후린 게 아니라 강하게 때려넣은 게 아니라 툭 방향만 바꿔 넣으면서 오히려 골키퍼를 더 무기력하게 골키퍼의 심리적인 타격까지 안기는 파넨카킥을 성공한 거거든요. 이미 케파는 손흥민 선수를 건드린 그 순간 내가 페널티킥을 내줬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손흥민 선수에게 농락당했다. 세계적인 골키퍼인 케파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뜨린 장면이었고 이 장면 이후 더더욱 토트넘의 공격이 강해졌고 토트넘은 역전까지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에게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후반전 45분 동안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였던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 선수가 calm as you like 그답게 손흥민답게 너무나 차분하고 침착했다. 너무나 냉정하게 성공시켰다. 케파가 다이빙하는 것, 몸을 던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가운데로 차 넣었다. 이제 경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제이미 캐러거도 coolly dispatched by son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냉정하게 공을 보냈다. 이것은 킥도 아니고 공을 그냥 보냈다. 공을 이동시키기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나 느릿느릿 그저 정확한 방향으로만 공을 보냈거든요. I'm not quite sure what it i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파넨카 킥이 맞나요? 파넨카 하면서 이거 파넨카 킥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킥 아닌가요? 손흥민 킥 아닌가요?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파넨카 킥이 골키퍼의 이 타이밍을 빼앗으면서 가운데로 툭 차면서 골문 중앙의 상단을 노리는데 골키퍼의 다리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도록 새로운 궤적으로 찼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넨카 킥과 비슷하긴 한데 궤적과 방향 자체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창조해낸 새로운 형태의 페널티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캐러거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킥이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킥이 토트넘 홈 경기장에 생기를 돌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이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에 대해서 매치 오브 더 데이 영국 BBC의 분석 프로그램은 파넨카 페널티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넨카의 변형이지 새로운 손흥민 킥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인데 어찌됐거나 파넨카 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해낸 손흥민 선수가 왜 최고의 선수인지 왜 특별한 선수인지 이 페널티킥 하나만 가지고도 보여준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페널티킥 득점은 조금 손쉬운 득점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기점 패스와 마무리, 유도 그리고 해결 과정까지 페널티킥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장면이었고 또한 경기 결과를 바꾼 치명적인 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본머스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지만 경기 전체, 팀 전력 전체, 팀의 전술적인 운영 자체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토트넘 수비수 출신인 스티븐 켈리는 이 결과는 본머스에게 가혹한 결과다. 2대2 무승부는 토트넘이 오히려 실제 경기 내용보다 이득을 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부진한 토트넘이 최근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다. 특히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보였던 수비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물론 이 경기에 어떻게든지 승점을 얻어내긴 했지만 토트넘이 수비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저희가 매 경기마다 지적하는 그 의사결정과 후방 패스 연결은 범죄 수준이었다. 크리미널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범죄다. 이거는 감독으로서 유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아제트 알크마르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자기 진영에서 무려 46번이나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41번으로 잃어버린 횟수가 5번 적긴 했지만 40번을 넘어서는 기록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크마르전보다 더 많은 자기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면서 3번의 슈팅을 허용했고 그게 모두 실책으로 인한 슈팅 허용이었고 그게 모두 빅찬스로서 비카리오의 선방 내지 본머스 공격수들의 결정력 문제가 아니었다면 실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었다. 그 장면들 다 실점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났을 수 있다는 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바꾸고 무승부를 이끌어냈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하면 토트넘이 앞으로 절대 승점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현지의 논평, 현지 레전드들의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이 무승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는 관계없는 손흥민 선수 개인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가올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빼고 쉬게 하면서 45분만 뛰게 하며 체력을 비축한 이유는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아제트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2골 차의 승리를 거둬야만 8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해야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경기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 속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알크마르와의 결전, 실시간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부터 현지 반응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 영국 현지에서 공짜로 직관하실 수 있는 티켓 증정 이벤트 응모 방법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